네, 이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의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인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네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호족이라 그랬죠. 자,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호족들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내 편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왕건의 부인의 수가 20명이 넘었다고 얘기했죠. 자, 정책 첫 번째,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라와 호백제 출신의 사람들 뭐 좀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 그동안 후삼국 통일전쟁 치르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을 줄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족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 마지막 정책은 자, 고려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제 뒤를 잇는다라는 의미예요. 네, 고구려라는 나라의 뒤를 잇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 영토가 다 이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 북쪽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진출을 시도를 해요. 자,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의 자, 북진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자, 왕건은 첫 번째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두 번째는 신라 호백제 출신의 사람들 공평하게 대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네 번째는 북진 정책을 펼쳤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먼저 첫 번째 의의예요. 후삼국 통일은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또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인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 밑에를 살펴봅시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지도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지도예요. 자, 봤더니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을 때 먼저 볼게요. 자, 백제인들 흡수했어요? 못했어요? 네, 흡수했죠. 그 다음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 흡수했어요? 못했어요? 네, 일부는 했지만 다른 일부는 다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을 모두 통합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려가 통일했을 때 보니까 자, 발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안타깝게도 고려가 통일을 했을 때 발해는 이미 이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 유민들이 이제 멸망당했으니까 갈 곳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발해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계승했어요? 네,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했죠? 고려는 어느 나라 계승했어요? 그렇죠.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대거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이런 발해 유민들을 모두 다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신라와 고려의 삼국 통일은 좀 차이점이 있죠. 고려는 이렇게 진짜 후백제 신라인들 또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인 민족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두 번째 의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고려는 고려 삼국 통일할 때 어느 세력이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네, 호족이 도와줬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는 호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호족은 지방에 있어요? 아니면 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지방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바로 호족이죠. 자, 여기서 또 신라랑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신라는 중앙에 있던 귀족들이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자, 높은 관직은 경주에 있는 귀족들만이 차지할 수 있으니 지방에 있는 우리는 높은 관직에 오를 생각을 버려야겠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신라 때는 중앙에 있는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를 잘할 수 있었는데 고려는 여러분들 호족이 세운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지방 세력인 호족들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지방 세력들도 관직에 오를 수 있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 그림 보니까 지방 출신인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네. 이제는 지방과 중앙의 차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고려 후삼국 통일의 의의예요. 자, 신라 때는 중앙에 있던 귀족들만 정치에 잘 참여했지만 고려가 통일을 하면서부터는 지방에 있던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 횟수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고려는 옛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또 만들어 나가고 또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그리고 도교 같은 것들 이런 종교들도 다 소중히 여겼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좀 더 활동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해 봅시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